정부가 내년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째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합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론 그동안 거론됐던 김포 고촌과 하남, 성남과 광명, 그리고 시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5천여 명의 경남 기업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경제 전망도 들어있죠.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6에서 2.7%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 성장률 2.8%를 밑도는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내 근심거리였던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 명에서 내년에 1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노력과 확장적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20억 달러로 전망한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내년엔 64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습니까?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고요. 올해까지인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노동시장 외에는 내년에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정부는 포용성 강화 외에도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투자 등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와 수출을 지원하고요. 아울러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체감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대 경제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투자 확대와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중점은 무엇인지 내년 정책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첫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외교 안보부처를 제외한 부처가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안보만 챙긴다. 그런데 반면에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이 이번에 경제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해서 이 경제장관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아마 주는 그 메시지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와 마찬가지 그런 일직성산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도 지금
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이제 기존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혁신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포용 국가론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그랬었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네. 참모진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거기 형용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 네. 그래서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번에 이제 신임 그 경제부총리도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해서 또 오늘 이제 그 경제정책 방향에도 보니까 혁신 성장 관련해서 재정 지원 7조 원 이상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역시 소득주도 성장이긴 하나 네.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포용 국가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거기에 이제 혁신성을 네. 더 강조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성장률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원 같은 민간 연구소들이 2.5%까지 전망을 낮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 이제 KDI하고 네. 그러니까 IMF 쪽에서는 2.6% 정도로 아. 내년에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죠. 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삼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6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2.7%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런 의미가 좀 담긴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2.6 내지 2.7% 내년 성장률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경제 정책도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내다보는 경제는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제시가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큰 틀에서의 변화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재원 투자를 어떻게 적절히 해서 정말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지금 이제 결국 결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공공부문이 다 주도를 할 수가 없고 네, 역시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야겠죠. 최근 또 많이 보도됐었던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 정책 방향도 일부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이제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약간 이제 대화도 좀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저임금 속도 네. 과연 적절한가를 이제 묻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의 경우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읽히고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실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경제단체 쪽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지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화까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차등화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그동안의 업계에서의 비판이라든가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귀 기울여 담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조기 집행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좀 앞당겨서 집행을 해서 네. 정부 부문에서라도 좀 경기 활력을 좀 이제 도모를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긴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반기가 제일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 쪽에서 나온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가 경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좀 보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 SOC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 그 보수 정권 시절에 삽질 경제한다라고 해서 진보 진영이 비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당장은 SOC 사업을 벌이는 것이 단기 일자리 확대에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 역시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일부를 일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광명을 포함해 몇몇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떤 지역들이 신도시 예정지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김포, 고촌과 하남, 성남, 광명, 그리고 시흥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유력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은 개발 정보 유출 사건으로 제외됐습니다. 특히 광명이 유력한 예정지로 꼽히는데요. 일단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돼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했던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 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영등포, 구로등 이 서울 서남부와 가깝고 KTX 광명역,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신도시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통 대책인데요. 때문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이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GTX입니다.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A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의정부와 금정간 C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B 노선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올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확정이 된 상태고 교통대책 등의 문제로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연휴가 있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서부발전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고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어젯밤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협조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방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안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서부발전은 비용 3억 원을 아끼려고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며 피해자와 논의 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안전사고 재발 방지가 시급한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X 사고, 저유소 화재, 열수 송관 파열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 관련 파견 용역 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안전 관련 전수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가 기대되던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최종 결정은 다음 달 8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지난달 새 최대 주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결국 크게 높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비타민 제품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경남제약은 매출채권 허위 작성 등의 회계 처리 위반으로 이미 지난 3월 주식 거래가 중지된 바 있는데요. 기업심사위는 경남제약의 경영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을 검토한 뒤 경영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 이후 15일 아닌 다음 달 8일까지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보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남제약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조성한 사모펀드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남제약 지분 12.5%를 가진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경영진이 새 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새 대주주를 통해서 정상화를 기대했던 소액주주들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거래 정지 당시 주가 기준으로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 원이었는데 이 중 70% 이상은 5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소액주주들은 수조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도 상장 폐지를 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거래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6개월간의 기간 동안 경영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이 삼성바이오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오늘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입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네,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인가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는 IT와 모바일의 IM 부문과 소비자 가전의 CE 부문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원 회의는 19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고요. 또 오늘부터 20일까지 나흘간 화성 사업장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DS 부문에 대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내년 사업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는 내년 삼성전자의 전략을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 등 각 부문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법인장, 개발 책임자 등 4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경기가 내년부터 꺾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에서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을 찾고 기존 1위 부문에서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점으로 지적받는 비메모리 부문 강화와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10 폴더블 폰에 대한 전략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 속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는지도 관심인데요. 현재까지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안 리에 대해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반 보험사들의 항공보험 재보험 거래를 자신과만 하도록 하고 특약 설정도 자사에게만 유리하도록 제한해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코리안 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습니까? 네, 먼저 항공보험이란 주로 구조나 산불 진화 등에 이용되는 소형 항공기나 헬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여타 보험과 달리 위험의 크기가 커서 재보험 가입이 일반적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이 항공보험을 인수해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가 국내 항공보험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코리안리가 정한 요율로만 손보사들에게 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 물량을 전부 자신들이 받았습니다. 또 국내 손보사와 거래를 원하는 해외 재보험사나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중개한 보험 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또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별도의 출제 특약을 체결해 국내 손보사들과 해외 재보험사 간의 거래를 막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크길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까? 네, 우선 항공보험의 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평균 요율이 0.79%였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요율은 0.51%로 무려 35%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조사가 시작되자 요율을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하는 코리안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율과 조건이 적용됐고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도 차단됐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76억 원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향후 손보사들과의 재보험 거래 조건 재협의는 물론 항공보험 등 3년간 거래 현황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 업체를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에 카페인 함량이 너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커피나 콜라보다는 다소 무방비하게 자녀들에게 초콜릿을 주는 부모님들 계신데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초콜릿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초콜릿 일부 제품에는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5개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은 제품 하나를 모두 먹을 경우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권고되는 카페인 섭취량을 10% 이상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4개 제품은 만 6세에서 8세 어린이에게 권고되는 카페인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제품별로도 큰 차이가 났는데요. 카페인 함량은 개당 3,007에서 48mg까지 최대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콜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2배가량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 기자, 그동안 초콜릿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이나 코코아 가공품과 같은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일반 소비자가 카페인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기준치를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가 유발될 수 있고 불면증이나 약물 내성 등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주가 하락으로 국내 상장사 10대 주식 부호의 주식 자산이 15조 원 넘게 증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사 상위 10대 주식 부호의 주식 자산을 집계한 결과 43조 6,71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 줄었습니다. 주식 부호 1위 인건위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자산은 일기간 18조 5,836억 원에서 13조 8,006억 원으로 26% 감소했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은 8조 2,410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49% 줄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등급 체계상 최하위 계층인 8에서 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 금리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8에서 10등급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를 연 18%에서 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혼인기간이 1년이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혼인기간이 5년이 넘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 가입기간 전에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연금 신청이 불가능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증시 상황 보시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 속에 국내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2포인트, 코스닥은 1%가량 빠지면서 659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재현 회장이 성과를 내달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가량 오르면서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셀트리온 모두 현재 하락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제약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6%가량 빠지면서 36억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